지난해 성인 무대에 무사히 안착해 이제는 셔틀콕 천재에서 퀸으로 무한 성장 중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입니다. 배드민턴 신동이자 셔틀콕 천재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렸어요. 처음에 배드민턴 시작했던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부모님께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셨었는데 두 분 다 하세요? 네, 두 분 다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쳐달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잘하는 분들이랑 치고 싶지 저희랑 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드민턴 해볼래? 라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좀 남달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평소에 즐기시던 배드민턴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남들과는 다르게 잘하는구나, 남다르구나 라고 본인이 느꼈을 시점이 언젠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시합을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보다 조금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 맛을 들여서 좀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배드민턴이 원래 좀 재밌고 이제 제가 치고 싶을 때만 치는 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 운동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씩 고비는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초등학교 때 감독님께서 이제 뭐 공부로는 세계 1등 못하는데 배드민턴으로는 세계 1등 시켜주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을 잡고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아마 세계 1위라는 사실 그 어린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뭔가 보셨겠죠. 그럼 반대로 나는 진짜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거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해보려고 올림픽 전까지 해봤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도쿄올림픽 전까지 이제 아시안게임을 처음 나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회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고 그래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배드민턴이 뭔가 무서웠어요. 되게 그 코트 안에 들어서는 게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많은 걸 생각하고 제가 정말 잘하려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쉬는 날에도 계속 저는 운동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려고 뭐 배드민턴을 못 치면 러닝머신도 뛰고 운동장도 나가고 계속 배드민턴을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그 먼저 언급을 해주긴 했지만 그 2018년도가 아마 안세영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긴 시점이면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그렇죠. 사실 그 국가대표 이제 선발전에서는 정말 내노라 하는 언니들을 다 제치고 전승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매스컴도 들썩였고 또 그만큼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고 근데 이제 이후에 나갔던 그 아시안 게임 때 굉장히 좀 쓰디쓴 맛을 아마 본인한테는 되게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맛본 어떤 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이제 국가대표 딱 처음 달았을 때는 어땠나요? 뭔가 믿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면서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은 받았는데 진짜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부모님께서도 되게 많이 벙벙하시더라고요. 되게 엄청 좋아하기보다는 너가? 약간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도 안 해줬고 했으니까 막상 되고 나니까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과 달랐다는 거는 뭔가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는 이걸 이제 내가 뭔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긴장도 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 2019년도에 정말 세영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도 이제 여기 쓰면서 이제 봤는데 너무나 많이 이겨서 뉴질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우리 이제 캐나다 오픈 그리고 아키타 마스터스 그다음에 프랑스 오픈, 코리아 마스터스까지 굉장히 많은 경기들을 쭉쭉쭉쭉 이겨왔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주는 신인상을 받았죠. 그것도 한국인 최초였단 말이에요. 그때 올림픽 티켓을 딸 수 있는 스타트였기 때문에 그 해는 기회였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잡아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기도 해요. 되게 그 팔린방 아시안 게임이 본인한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19년을 너무 화려하게 보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잘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시합이나 경기가 많이 취소가 되고 선수들은 사실 그 경기를 목표를 두고
두고 계속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쉽겠다고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저는 생각보다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이제 시합도 많이 못하고 뭐 운동도 많이 못하고 그랬지만 제가 좀 더 완성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열릴까 안 열릴까도 그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열린다는 마인드로 그래도 해야지, 운동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시합도 안 열리는데 50대 50 마인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도 싫기도 하고 해야 되기도 하는 마인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좀 계속 이겨져가지고 운동도 안 쉬고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완성된 안세영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코로나 시국이. 되게 재밌는 건 TMI를 아싸라고 써줬어요. 이건 자발적 아싸인가요? 그쵸. 저는 친구들이랑 좀 만나면은 좀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만나지만은 친구들이랑 만날 기회도 많이 없고 해외 시합을 나가다 보면은 이제 또 의도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달씩은 계속 나가 있고 그러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시대에 조금. 뭔가 신문물에 좀 뒤처지고 네. 약간 신조어 같은 거, 줄임말 이런 거 잘 못 알아듣겠고 좀 어렵고 네. 점점 내 친구들 배드민턴 체력 공밖에 없어지는 것 같고. 아니, 언니들이랑 이야기하면 1년차, 2년차 때는 제가 조금 그래도 인싸기도 하고 어리니까 다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지나가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경기 후에 사실 그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랬지만 가끔 이제 세영 선수가 지고 나서 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세영 선수 아마 경기를 되게 열심히 챙겨봐서 되게 우는 모습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그 경기에 대해서 이기고 싶은 열정이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고 나서의 아쉬움이 2배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약간 저는 이제 올림픽 때는 코치 선생님께 되게 죄송했었어요. 되게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죄송한 마음이 커가지고 좀 그때는 울게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반면에 저희는 되게 가능성을 봤어요, 나름. 아, 그래요? 어때요? 본인은 딱 올림픽 끝나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올림픽 끝나고 이제 시합을 계속 또 나가게 돼서 이제 시합을 뛰는데 이제 또 한 번 제가 좀 성장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단식의 길이 조금 보인다? 처음에는 상위권 선수들은 잿볼을 너무 쉽게 치는데 왜 나는 상위권 선수들의 공이 안 보이지? 어디로 치는지 알게 되면 받을 수 있고 좀 예측하기도 쉬운데 왜 나는 그런 게 안 보일까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길도 좀 보이게 되고 좀 여유를 좀 찾게 되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간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이제 3관왕을 했잖아요. 그 국제대회에서 보다 보면 되게 안세영 선수가 피곤할 법할 것 같은데 몸놀림이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땠어요? 이번에 이제 딱 올림픽 끝나고 이제 3경기 연속 치를 때, 세계 대회 치를 때요. 모든 선수들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김으로써 제가 좀 더 배울 수 있고 맛을 보잖아요. 이제 승리의 맛을. 이제 그럴 때마다 되게 노력한 게 헛되진 않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세계대회 우승하면서 되게 힘들기도 했어요. 정말 계속해서 시합을 뛰니까 젊으니까 제가 안 아프고 체력도 나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가 좀 아픈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그때 좀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 또 다른 힘듦을 좀 맛봤던 것 같아요. 뭔가 왜 우리가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영웅이 순탄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뭔가 시련도 있고 또 그걸 자기 스타일대로 잘 또 이겨내서 또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세영 선수의 어떤 지금 배드민턴 인생을 보면 우리가 뭐 흔히 말 좋게 뭐 셔틀콕 천재다, 신동이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본인이 굉장히 우여곡절들을 잘 이겨내 왔구나. 그래서 되게 단단해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앞으로 이제 후에 안세영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수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배드민턴 하면 원래 배드민턴 하면 이용대 선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배드민턴 하면 안세영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할 테니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트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세영도 화이팅!